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교육공학부 DSBA 연구실의 박경찬입니다. 이번에는 딥러닝 for Anomaly Detection 서베이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어노말리는 무엇이고 어노말리에 사용되는 디텍션 모델들은 무엇이며 어플리케이션 어노말리 디텍션 태스크가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순서에 맞게 오늘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어노말리에 대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말리에 대해 정의하기 위해서는 노벨티라는 개념과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노말리와 노벨티는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지만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노말리 데이터는 이상치를 뜻하는 것으로 정상 데이터와 본질적으로 다른,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생 빈도가 적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노벨티는 정상 데이터와 본질적으로 같지만 유형이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이제 그것을 잘 대변해 주는데요. 정상 데이터를 그냥 일반적인 호랑이라고 했을 때 100호 같은 경우는 노벨티, 즉 새로운 것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동물들, 말, 치타, 표범 같은 것들은 호랑이 관점에서 보면은 어노말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노말리에는 여러 타입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타입은 포인트 타입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상치입니다. 즉 정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희사한 데이터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노말리의 개념과 비슷하게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 정상 데이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 O1 같은 경우가 이제 O1 같은 점이 포인트 어노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ontextual or conditional 어노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건부 혹은 맥락적인 정보를 함께 봤을 때만 이상하게 여겨지는 어노말리 유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냥 그 단위 자체로 보면은 이상치가 아닌 것 같지만 특정 조건, 특정 맥락이 선행될 때는 그 데이터가 이상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컬렉티브 그룹 유형인데요. 보통의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문 빈도수로 한 번 딱 일어나고 마는데 컬렉티브 올 그룹 어노말리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상치가 발생할 때 대규모로 혹은 군집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어노말리는 컬렉티브 올 그룹 어노말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노말리 디텍션을 진행할 때에는 어노말리에 대해 라벨이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라벨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먼저 지도학습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에 대한 라벨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도학습의 장점으로는 라벨 정보로 인한 높은 디텍션 성능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사실상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와 동일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 모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라벨 정보가 존재한다는 가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벨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정상 비정상 데이터셋 간의 양적 차이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보다는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AD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도학습의 경우를 가정한 채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학습이 가능할 경우에는 AD 디텍션의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반지도 학습의 경우입니다. 반지도 학습은 정상 데이터에 대한 라벨만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무엇이 비정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이 정상인지는 알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장점은 대부분의 경우 정상 데이터와 그의 정상 데이터의 라벨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즉 어노말리 디텍션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비지도 학습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당연히 리프레젠테이션 피처가 과적합될 확률이 높습니다. 비정상 데이터를 보지 않고 정상 데이터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치기 때문에 그 리프레젠테이션 피처가 과적합되어 안 좋은 피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도학습과 비교하여 모델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지도 학습은 전체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라벨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가장 어려운 경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장점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도 필요하지 않고 어떠한 정보도 필요 없이 데이터만 있으면 어노말리 디텍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전체 데이터셋의 대부분이 정상 데이터라는 가정, 이런 최소한의 가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만약에 비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이상치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앞선 두 경우와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성능이 떨어지고 또한 어떤 데이터의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비지도 학습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노말리 디텍션을 연구한다고 하면은 반지도 학습 경우를 가정하고 연구가 진행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머신러닝 모델, 그리고 딥러닝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반지도 학습을 가정한 방법론들이고요. 비지도 학습에도 사용이 물론 가능하지만 이는 마찬가지로 해당 데이터셋에 비정상 데이터가 매우 작은 양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근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각각 특징과 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첫 번째 특징은 비전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작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머신러닝의 특징인데요. 이미지나 자연어 같이 비정형 데이터는 머신러닝에서 동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SVM 트리 등 이미 많은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어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준수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머신러닝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관련한 AD 디텍션 모델의 예시를 살펴보면 원클래스 SVM, 그리고 SVDD,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클러스터링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딥러닝 AD 디텍션 모델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AD 디텍션 모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딥러닝 자체의 특징이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혹은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인풋 형태에 상관없이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딥러닝 모델의 특징이고요. 이 경우에는 모델 구조 및 학습을 위한 로스 함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굉장히 디텍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또 딥러닝 모델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AD 디텍션 모델로 사용되는 방법론들의 예시를 살펴보면 오토인코더 계열, 그리고 워드2벡, 임베딩 계열, 그리고 간 계열,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딥러닝에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딥SVDD와 같은 원클래스 유럴렛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딥러닝 모델을 보통 피처 익스트랙터로 활용해서 그 다음에 장형 벡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 뒷단에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딥러닝 모델과는 다르게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합쳐져 있어서 엔드-투-엔드 학습이 불가능하고 그 어노말리 디텍션에 최적화된 피처를 뽑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피처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이고요. 예시로는 오토인코더 계열의 모델을 피처 익스트랙터로 활용하고 뒷단에 머신러닝 AD 디텍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워드2벡 같은 임베딩 계열의 방법론을 적용하고 뒷단에 머신러닝 AD 디텍션 모델을 붙이는 경우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예시로 들었던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로 원클래스 SVM과 SVDD가 존재합니다. 원클래스 SVM은 정상 데이터를 원점으로부터 멀리 위치하도록 하여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최적의 초평면을 계산해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원점과 가까울수록 비정상이고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정상 데이터라고 판단합니다. SVDD는 데이터를 감싸는 가장 작은 구 형태의 초평면을 계산해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구의 중심에서 멀수록 비정상이고 구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정상 데이터라고 판단합니다. 아래 그림이 이제 원클래스 SVM과 SVDD의 개념을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어노말리 디텍션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입니다. 이 방법론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을 해당 데이터를 아이솔레이션, 즉 고립시키는 데 걸린 평균 분기 횟수로 봅니다. 보통 정상 데이터는 밀집 지역에 분포하고 비정상 데이터는 그로부터 좀 떨어진 밀도가 낮은 지역에 분포하게 되는데 이 가정에 근거해서 제안된 모델이 바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모델에서는 분기 횟수가 적을수록 비정상, 분기 횟수가 높을수록 정상 데이터라고 판단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밀집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어노말리 포인트의 경우에는 몇 번의 소수의 분기만으로도 쉽게 고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정상 데이터들은 분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횟수의 고립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횟수의 분기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노말리 포인트와 노미널 포인트를 구분하는 방법론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 계열의 AD 디텍션 방법론은 많이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KNN 기반 AD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에서는 정상,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은 K개의 이웃들과의 거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 데이터는 밀집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계산했을 때 그 거리가 작을 확률이 높고 비정상 데이터는 큰 확률이 높다라는 가정에 근거해서 모델이 제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웨이티드 민, 맥스, 민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해당 모델의 특징으로는 클러스터링 모델이 갖는 한계점과 같이 데이터가 매우 많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딥러닝 모델로 넘어와서 딥러닝과 관련된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의 대표적인 것으로 오토인코더 계열의 모델이 있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코더는 차원을 축소해서 벡터 G를 생성하고 디코더를 통해 Z로부터 다시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 계열의 모델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자체로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로 활용되거나 하이브리드 모델의 피처 익스트랙터 모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A의 로스 함수인 리컨스트럭션 에러 값이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값이 됩니다. 즉 정상인 경우에는 A 모델이 데이터를 잘 복원할 것이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낮을 것이고, 비정상일 경우는 반대로 높을 것이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의 피처 익스트랙터 모델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정상, 비정상 데이터의 리컨스트럭션 에러 차이가 미비할지라도 어토인코더 모델이 둘을 분명히 구분 짓는 어떤 피처 벡터 Z를 익스트랙트, 뽑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Z 벡터를 다른 머신러닝 AD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하면 더 높은 탐지 성능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토인코더 계열의 모델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피처 익스트랙터 모델로 자주 활용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워드 투백과 같은 임베딩 계열의 모델이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데 워드 투백은 자연어 임베딩에 쓰이는 모델입니다. 워드 투백은 앞뒤 K개의 단어를 현재 단어를 통해 예측해 해당 단어를 고정 길이의 벡터로 임베딩하는 모델인데요. 이렇듯 시퀀스 데이터를 임베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워드 투백과 같은 임베딩 계열의 모델은 시퀀스 데이터 셋에 대해 하이브리드 모델의 피처 익스트랙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간 계열의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이 있습니다. 간 모델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된 제너레이션 모델의 일종인데요.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가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페이크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를 구분짓게 함으로써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경쟁 관계에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해당 구조는 다음과 같이 어노말리 디텍션에 응용이 가능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언어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어노말리 디텍션을 진행합니다. 먼저 정상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도록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G와 D를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G와 D의 파라미터를 고정한 후 정상 데이터 셋과 가장 유사한 GZ의 Z를 학습을 통해 찾게 됩니다. 이를 위한 로스는 아래와 같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가장 구별짓지 못하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관한 로스를 추가했고, 실제 원본 데이터와 GZ, 즉 제너레이터로 생성된 데이터의 실제 값의 차이가 적도록, 그래서 두 가지 로스를 고려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 랜덤 벡터 Z로부터 생성된 GZ와 인풋 X를 실제로 비교해서 정상, 비정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상, 비정상을 판단하는 어노말리 스코어도 앞서 사용했던 로스 값과 동일하게 사용해서 보이시는 식을 어노말리 스코어로 사용해 어노말리 디텍션을 진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딥러닝 계열의 모델들은 사실 어노말리 디텍션을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고 어노말리 디텍션을 위해서 응용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소개드린 딥 SVDD 같은 경우에는 어노말리 디텍션만을 위해서 개발된 딥러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원래 기존의 머신러닝 SVDD 개념을 응용해서 딥러닝 학습에 적용을 하였는데요. SVDD와 마찬가지로 딥러닝 모델이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면 그 구의 어떤 벡터 공간상의 중심으로부터 그 데이터들이 모아지게끔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위한 로스는 아래와 같은데요. 최대한 데이터 벡터들이 피처 벡터들이 중심으로부터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모델의 파라미터 가중치를 뜻하는 W를 제한함으로써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짓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딥러닝 모델 중에서도 어노말리 디텍션을 위해서 고안된 모델이고, 하이브리드 모델 계열에서는 A 모델을 피처 익스트랙터로 활용해서 벡터를 뽑고 그 벡터를 다시 실제 머신러닝 SVDD 모델을 활용해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 모델들과 달리 이 DeepSVDD의 장점은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피처 익스트랙터가 어노말리 디텍션 태스크에 맞춰서 학습되는 엔드-투-엔드 태스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DeepSVDD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실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인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베이스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인풋의 라벨 정보 없이 인풋에 내재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는 서브 태스크를 의미하는데요. 라벨 정보 없이 학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AD 태스크에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제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패치 구역 단위로 나눠 놓고, 어떤 이미지 패치가 구역에 있는 이미지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게 해당 이미지 패치를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냐를 학습하는 태스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를 격자 무늬로 잘라놓고 섞은 다음에 그 섞어진 순서를 맞추는 서브 태스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직관적이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론 중 하나는 바로 로테이션 태스크인데요. 이 로테이션 태스크에서는 이제 이미지를 회전시켜 가면서 이미지의 회전 각도를 맞추게 되는 태스크를 서브 태스크로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물체가 이제 회전하는 거를 결국에는 모델이 알아차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내재된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SSL에 서브 태스크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서브 태스크에 한해서 정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그 서브 태스크를 잘하게 될 것이지만, 비정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따라서 그 서브 태스크로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최근에 나온 논문인 Unified Framework for Self-Supervised Outlier Detection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노말리 디텍션과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OD 디텍션 태스크에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을 활용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토 인코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픽셀 CNN++ 그리고 딥 SVDD 같은 것들이 이제 경쟁 상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법론인 SSD라고 표기된 것이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 어노말리 디텍션에 사용되는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인트루션 디텍션입니다. 인트루션 디텍션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요구되는 태스크로 시스템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태스크입니다. 인트루션 디텍션은 사용자의 행위를 기록한 시스템 로그가 데이터셋이 되는데, 따라서 전체 데이터셋이 가변적 길이의 시퀀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퀀스 데이터의 단일 단위, 즉 시스템 로그는 사용자가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트루션 디텍션에서는 contextual 그리고 or conditional anomaly의 좋은 예시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 로그는 단일 단위로 보면 비정상이라고 볼 수 없고, 맥락 정보를 함께 고려했을 때만 정상, 비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방식은 전문가 기반의 패턴 매칭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비정상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전문가가 알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패턴이 들어왔을 때 매칭을 통해서 이건 비정상이야 라고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만약에 이미 알고 있지 않은 비정상 패턴이 들어왔을 때에는 디텍션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어노말리 디텍션, DAD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DAD는 정상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정상 데이터와 차별되는 비정상 데이터를 구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정상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DAD 모델로는 아래와 같은 후보가 존재하는데 인트루전 디텍션에서 쓰이는 데이터셋이 시퀀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RNN 계열의 오토인코드 모델을 통한 어노말리 디텍션 혹은 RNN 계열의 A를 피처 익스트랙터로 쓴 하이브리드 모델, 워드2백과 같은 자연어 임베딩 모델을 피처 익스트랙터로 쓴 하이브리드 모델 등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AD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정상 패턴 또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델을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정상 패턴을 학습하지 않았을 때는 기존 DAD 입장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정상 패턴 또한 AD로 분류할 확률이 높아서 모델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프로드 디텍션이 있습니다. 프로드 디텍션은 즉 사기,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AD를 의미하는데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뱅킹 프로드, 인슈런스 프로드 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AD 유형이 포인트 어노말리이고 정형 데이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머신러닝 및 딥러닝 하이브리드 모델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본 논문에서 정리한 프로드 디텍션에서 사용 가능한 AD 모델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메디컬 어노말리 디텍션이 있습니다. 메디컬 어노말리 디텍션은 의료 산업에서의 어노말리 디텍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병을 진단하기 위한 진료 기록, 진료 영상 등의 데이터셋을 활용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특징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질병보다는 이미 알려진 질병을 탐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도학습이 가능한 경우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딥러닝 모델의 경우 판단 근거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질병을 잘 탐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석 가능한 딥러닝 모델을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메디컬 어노말리 디텍션 분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을 보고 질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빨간색 부분을 보고 이게 어떤 질병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더스트리얼 어노말리 디텍션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어노말리 디텍션은 일반 산업에서의 어노말리 디텍션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인더스트리얼 어노말리 디텍션은 일반적으로 공정 센서 데이터가 AD를 위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인 경우가 많고 또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공정에서 나온 데이터여서 시계열 데이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만약에 이미 AD가 발생한다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AD가 발생하기 전 징조를 탐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이성치 그 자체를 탐지하는 일반적인 AD 어노말리 디텍션에 비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노말리 디텍션과 관련된 피처가 징후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에 대한 어노말리 디텍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크게 유니베리에이트 그리고 멀티베리에이트 시계열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니베리에이트는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로 국제유가, 주식가격, 전력 수요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베리에이트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로 일반적으로 공정 센서 데이터의 경우 다별량 시계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어노말리 디텍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하는데 시계열 데이터의
이기 때문에 모델 선택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시퀀스 데이터처럼 시계열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의 경우에는 RNN 계열의 LSTM-GRU와 같은 모델과 결합하여 자주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인트루션 디텍션과 마찬가지로 컨디셔널 그리고 컨텍스추얼 어노말리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으로 비디오 서베일런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CCTV 영상 데이터를 통한 어노말리 디텍션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치안과 관련한 사람의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폭력, 갈취, 위급 상황 등을 탐지하여 도시 안전과 치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디오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CNN과 RNN 계열 딥러닝 모델이 같이 활용이 되고요. 예로서는 컨버 LSTM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영상 안에 개체 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어노말리 디텍션 태스크를 진행하기보다는 그 앞단에 그런 객체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과 혼합되어 사용되어야지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 태스크를 추후에 진행할 수 있는 좀 난이도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딥러닝 모델 for Anomaly Detection 서베이 논문에 대한 리뷰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